예,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제2기 7회 3강 시작하겠습니다. 3강은 이제 기록 속의 이순신입니다. 여러 기록 속에 이순신 장군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아까 말한 대로 3월 29일까지 줌입니다. 그러니까 요 교실이 4월 5일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3월 29일까지는 줌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충무공 이제 전서에 보면 정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그러니까 한나라의 국왕이 충무공에 대한 평가는 이게 아마 가장 나을 겁니다. 그래서 나흘 전에 황단, 대보단에 공경이 절한 것은 명나라 신종 황제가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 충신의 후손들을 불러 만나고 문사에게는 글짓기 시험을, 무사에게는 활쏘기 시험을 보였다. 나라를 다시 일으켜주신 황제의 은혜를 길이 기념하고 미루어 우리나라 충신에게 확대하여 비석을 세워 충무공 이순신의 공덕과 사업을 표창하려 한다. 앞쪽에는 그때 당시 정조 임금이 여기 명나라 황제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그냥 독살되는 거예요. 신하들에서 반정의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택군이라고 그래. 택군. 군주를 우리가 택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조선은 군신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 임금과 신하의 나라. 백성은 없지 아직은. 예?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정조 임금 때,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는 민본이란 말 많이 써요. 민본. 그런데 정조 임금 때는 민본을 안 써요. 뭐냐? 민국이란 말 써요. 지금의 공화국의 민국은 아니고요. 백성을 이제 또 하나의 주체로 들으려고 그래요. 물론 실패는 했지만. 그래서 왕과 사대부와 백성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정조의 유름 속에는 이 충무공에 대한 그러니까 이 충무공 선양 사업을 정조대왕이 하게 되는데 충무공 전설을 편찬하고 그다음에 이순 장군 충신들의 자제들을 불러오죠. 그때 이순 장군의 가족을 제일 앞에 앉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충효예요. 충효라는 것은 국가의 주군으로서의 임금과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민이 있는 겁니다. 민. 그러니까 군과 민을 하나의 일체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대부는 민에게는 그 자신을 봉사해야 되는 거고 군주엔한테는 충성을 해야 될 대상인 거죠. 사대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충효의 상징인 왜 충효의 상징이냐? 이순신 장군은 집안 모두 국가를 위해서 죽어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것이 없는 공적인 집안인 거죠. 이걸 불러들임으로써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갚고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는 하나의 상징적 대상으로서 이순신 장군의 가족을 대보단에 추천하고 또 우리 역사에 주군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해동명장전이 이때 만들어져요. 거기에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군 신하로서는 최고 수준인 영의정을 추중해요. 영의정. 그리고 신도비를 내립니다. 현충사에 신도비를 내리는 거죠. 이 신도비를. 그럼으로써 이충무공 선양 사업이 정주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누구도 이충무공을 끌어내릴 수 없는 민족의 영웅으로 이제 등장을 공적인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주의 유름 속에 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명나라가 우리를 구원했듯이 이순신도 우리를 구원했다고 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여기다가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못해. 왜? 명나라를 먼저 딱 해줬잖아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다. 그리고 이순신이 우리를 구했다. 이렇게. 이것이 정조의 윤음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정조대왕 이순신의 신도비의 이제 신도비명. 아까는 이제 대보단에서 이 얘기를 했고 신도비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장하신 선조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신 공로는 오직 충무공 한 사람의 힘으로 마련된 것이니 이제 충무공에 특별히 비명을 지어주지 않고 누구의 비명을 지어주겠는가 함으로써 이 충무공을 이렇게 선양을 탁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록 속에서 만나는 이제 정조대왕의 윤음과 신도 비명이고요. 윤음이란 건 뭐냐면 임금이 내리는 명령의 학위나 가르침을 윤음이라고 그래요. 윤음. 자, 두 번째는 재승당.
재승당은 삼도수군 통제사가 있는 곳이죠. 경남 통영, 지금 충무라고 부르는 통영. 통영에 이제 재승당에 이제 그 없어져 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재승당을 건립하면서 그 옛 자리에다가 유업이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재승당을 가리키면서 백성들은 이같이 오랫동안 잊지 않으면서 이순신 장군은 여전히 추모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재승당 제1대 통제사가 이순신이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쓴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백성들은 저걸 가리키면서 이순신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이걸로 뒤에도 많은데 제가 앞부분만 딱 낸 거고요. 1740년이니까. 자, 그리고 현충사 사액 제문이 있습니다. 숙종대왕이 내린 건데요. 이것은 구현충사에 있는 현판이고요. 이건 신현충사에 있는 현판입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 현판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을 떼니 많이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문 바쳐 충절을 지킨다는 말, 목숨 바쳐 나라를 살리는 일.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죄송합니다. 제문 바쳐 충절을 지킨다는 말 옛부터 있었지만 목숨 바쳐 나라를 살린 일, 이 사람에게 처음 보내. 이렇게 해서 이 현충사 사액 제문으로 사액을 내릴 때 제문이 있거든요. 사액을 내면서 제사 지내는 글 제문에 요 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의종군 하면서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명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정탁의 구명, 신구가 이제 구명을 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가 아리입니다. 이순신은 큰 죄를 지어 죄명이 매우 엄중한데도 밝으신 성상께서는 즉각 극형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조를 잠깐 띄워주고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성상의 큰 덕이 개뿔이죠. 이게 가로로 큰 덕이 죄를 범하여 죽을 자리에 놓인 자에게만 미치니 신은 지극히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임금님의 큰 덕이 곧 죽을 사람에게 남긴다는 거죠. 예? 이거 다 개소리잖아요, 개소리. 예? 그래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릇 인재는 나라의 보배니, 이게 핵심이죠. 무릇 인재는 나라의 보배니 하물며 분기를 사르며 적을 막아내는 중추 역할을 하는 능력 있는 장수를 법대로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앞쪽에 그렇잖아요.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인거마 이렇게 하면 살려주질 않죠. 막 띄워주는 거죠. 막 띄워주는 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순 장군을 이제 구명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 백의종군을 쓰시는 분은 이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기록물 다 드릴 테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순 장군의 여러 기록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가 이제 옥포해전 승전 보고하면 이순 장군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옥포해전은 이순신 최초 해전입니다. 당포는 두 번째고 그래서 우수사 원균이 겨우 전선 삼척을 거느리고 와서는 신의 여러 장수가 포획한 외선을 활을 쏘면서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원균이 공적을 키우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뺏어온 외선을 뺏어가려 하니까 이쪽 이순신 장군 부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못하겠죠. 막 활 쏘고 막 활을 직접 쏜 건 아니겠죠. 막 위다 쏘고 해가지고 니들이 뭔데 우리가 가진 승전물을 가져가느냐. 얼마나 이순신 원균이 이렇게 야비한지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순신 장군이 원균을 시기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이 평가해 보면 원균은 용맹하지만 단순 무식한 거. 분기탱체를 싸울 줄 알지만 좀 무식하다는 거. 그리고 욕심이 많다는 거. 이걸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최고의 장수로서 이보다 부하 단속을 잘못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균에 대한 아주 나쁜 편. 근데 원균은 항상 승전복을 하거든요. 적을 몇 패다. 그러니까 선조는 가뜩이나 이순신이 미운데 원균은 승전복을 하니까 원균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옥포해전 승전보면 다음 당포해전 승전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이 애당초 여러 장수와 군졸들에게 약속할 때 공로와 이익을 탐내 앞다퉈 적의 머리를 베르다가는 반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상자가 늘게 된다. 힘써 싸운 자가 있으면 사살한 뒤에 목을 베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막 목 베고 막 이렇게 해서 공적을 쌓으려고 하지 마. 내가 두는 또 바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어? 되지 못하더라도 용맹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를 논공에 으뜸. 그러니까 막 적의 귀때기 타러 와서 내가 10명을 죽였다는 다 개뻥이라는 거죠. 이것들은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 적이 다 물러가면 그때 쓰러져 죽은 놈의 머리만 벤 놈들이라는 거지. 진짜 용감히 싸운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용감히 싸우라. 내가 다 보고 있다. 그걸 내가 승전을 보고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순 장군의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원균은 어떻게 하든지 전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면 이순 장군은 현지에서 승리를 우선 구했다는 이거 글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당포에서 파외병장, 그냥 당포해전 승전보고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이순 장군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순신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들은 우리가 지금 이 PPT를 통해서 모두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봄으로써 이순신에 대한 이해를 한번 이 기록을 통해서도 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여러 왕조실록이나 이런 기록들, 그다음에 난중일기 속의 이순신의 모습들, 그다음에 기록 속에 이순신의 모습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여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모르세요? 부산포. 아니 이제 이순신의 여러 기록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음. 안 되는 우리 전통놀이 하는 사람으로서 아, 승경도요? 그렇죠. 수많은 기록도 우리 전통놀이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승경도 놀이만 빨리 뽑아서 그걸 막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항상.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역사로서의 이순신이고 우리는 전통놀이 지도사로서 지도사범으로서 가져야 될 이순신에 대한 기록하면 우리는 무조건 승경도 이렇게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좀 빨리 제가 끝냈는데요. 어, 1강, 2강, 3강 해서 기록 속의 이순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